스님 그 사진 찍어간 건 예전 모델이어서 더 이상 옛날 시중에 나오지 않고 예. 그게 이제 똑같은 게 이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게 DBR라고 하는 것이 예. 이를 깨끗하게 하는 뭐 이런 미백 이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은 비슷한 건데 강황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도 이를 깨끗하게 하고 윗몸을 튼튼하게 하는 거랍니다. 입냄새도 제거하고. 아이고 고맙네. 저 160개 사왔습니다. 아니 몇 개만 사오라 했지 그걸 왜 이렇게 몇 160개를 개라고 사와? 하셨습니까? 160개 샀습니다. 160. 그래가지고 그 약국을 몇 개를 가이드가 좀 고생했어요. 쓸데없는 짓을 했고. 쓸데없는 짓을. 네. 그래서 혹시 불사하시니까 내가 한 박스를 사오라는 소리를 안 했어. 몇 개만 사오라겠지. 뭐 이거 쓰면은 이가 좋아집니까 어떻게? 이가 하얘지 뭐. 그래서 아니 그 얘기를 제가 듣지 못해서 캐치를 못해가지고 불사할 때 또는 템플 오시는 분들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잇몸 약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 선물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수고해 갖고 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동감씨 그건 뭔가요? 뭐 전단향 오일입니다. 예? 전단향 오일. 전단향? 네, 선생님. 100% 어. 이렇게 힘들 때 여기 이렇게 아, 하시면 힘들 때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진정되고 편안해지고 가라앉고. 그러면 이건 히말라야에 가져가야 되고. 아 그렇죠 스님. 저 이거 이 전단 염주인데 좋더라고요 스님. 예. 네. 그러면 스님들도 이거 하나씩 가져갔어요. 가져가시고. 160개 있습니다. 저 박스 세 박스에 160개. 그렇게 사올 필요가 없는데. 차요. 일단 시작을 편안한 걸로, 속이 편안한 걸로 해볼까요? 그거 좋겠어요. 그거 해볼까요? 아, 이거 갑시다. 네, 돌차. 네, 돌차. 오늘 팽주가. 예, 스님. 오늘 겁니다. 할 거다 합니다, 스님. 그만 정답이. 할거 다. 예, 할 거다 합니다. 저는 안 써봤죠. 이가 하얘지는 거 맞아. 잇몸도 그 강황이 들어서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고 좋다네요. 이게 한 개 얼마 준 거야? 거의 가격이 나왔습니다. 요 판매를 해야 돼. 이 제가 이 하나씩 다 하나씩 다 돌리고 남는 거는 감사합니다, 스님. 예. 미리 말씀드립니다. 궁금했는데 주신다고 할 때 얼른 이렇게 인사드리나요? 예. 하나씩 가져요. 예. 이게 가격이 110루피입니다. 110루피. 오, 110루피. 160배 뭐 110. 110이면은 그럼 10,000원 넘은가? 아니요. 그렇게 안 되고 8,000원 정도. 근데 스님 물가가 지금 많이 인도 물가 싸져서 스님 그 보여주신 거는 가격이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물가가 2배로 싸져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숫자는 2배로? 네. 스님이 보여주신 게 가격이 한 얼마 안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2배 올랐습니다. 55루피 그랬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내가 이걸 안 쓰다가 한번 써보니까 이가 하얘지더라고. 그래서 치 소진할 때 묻혀갖고 사용하는 건가요? 예. 치약에다가 조금. 치약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네. 뭐 이게 먹을 게 많네. 어? 양불자님이
아니 제 거입니다. 여기 촉을 하게 아 그래요? 예. 제 그런 거 다 드셨어. 이 성심당. 네. 예. 성심당 빵. 아, 이 가져갈 게 많네. 아이, 그래, 저기, 가서, 뭐, 어디가 가장 좋았어? 지혜 스님 어디가 가장 좀 기억에 남아요? 다 좋았고요. 네. 저희가 기원정사 순서를 처음부터 무교함부터 간 게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하는 순서로 이번 여행은 했는데 네, 저희가 아그라하고 타지말 여행 관광 코스 대신에 기원정사에서 하루를 더 머물러서 3번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각자 참선하는 시간도 가졌었고 그래서 그게 가장 인상에 깊었고요. 각 가는 데마다 저희 초불 학생들이 주로 갔기 때문에 그 경낭송 거기에 해당이 되는 무교원 같으면 초전범경이라든지 뭐 하여튼 거기 해당되는 경들을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같이 낭송하고 또 그런 참선하는 같이 네, 봤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런 시간들이 참 예, 좋았습니다. 잘하셨어. 아이, 뭐, 기원정사의 전생에 살았던 분들 같네. 하루 머물렀다니까. 스님, 원감 스님이 그때부터 올려줘가지고 예. 이제 어제 감사 인사를 여러분한테 했는데 다들 봤다고 얘기해 주시고 대학원에 그걸 아주 실방으로 잘 올리신 분이 있어서 이건 뭐 어디의 제품인데, 이렇게. 대전 성심당이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성주당. 맛있네. 기원정사에서도 매우 좋았고요. 저희 여행 일정에 아그라의 타지말의 일정이었는데 몇몇 스님들 제안해가지고 불교 성지 순례인데 굳이 그 사자한 그 황제가 자기 부인의 그걸 애도하기 위해서 한 것보다 그래서 불교 성지 순례를 더 하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그 어디죠? 거기 우리가 그 아래쪽 그 아잔타 말고 산치 보팔 산치를 가려고 했는데 일정이 너무 길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일정 중에 하루를 더 머물겠다고 그 가운데 부처님께서 24년 동안 오래 머무셨던 기원정사에서 하루 더 있겠다고 했는데 그게 더 주요한 거였습니다. 굉장히 평안한 곳이지, 거기가. 그래서 3번을 방문했습니다. 기원정사에 3번. 보두가야 그 전 뭐죠? 대각사에서도 좋았었죠. 대각사. 네. 새벽에 가가지고 브레스 아래서 명상하면 좋지. 예. 저희들이 오후에 도착했는데 저희들 여행하면서 경험한 게 시큐리티 가이드들한테 먼저 좀 $1 찔러주면 $10 찔러주면 더 이렇게 지켜주더라고요. 가이드 해주고 좀 공간도 내주고 그래서 그때도 아마 그게 주요했던지 안에 공간을 내줘서 저희 대중 근데 다 안타까운 것은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들고 갈 수 없어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촬영 못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아이 보르수가 진짜지 뭐 그거 진짜 어때? 영지불자님은 기억에 남는 장소가 어디예요? 부다가야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성지순례 가고 싶네. 저희가 너무 잘 좋은 모습으로 성지순례를 해가지고 가고 싶다고 또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달에는 뭐 히말라야 가니까 지금 마시는 차는 상해 돌차. 편안하죠? 있을 때 부지런히 마시면 돼요. 상해 도착. 네. 여기 차. 그 이거 제가 기흥정사 가서 자유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냥 각자 한 1시간 정도 명상도 하든가 이제 자유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쭉 이렇게 길로에서 저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데 남방 스님들이 무리가 계셨어요. 제가자들하고.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금방 딱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냥 그게 과거하고 공존한다는 듯한 이게 저게 제 모습이고 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게 저 사람과 제가 동일인 같은 이게 그런 어떤 거. 그래서 의미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미얀마에서 판디따라마에서 생활할 때도 보면은 스님들하고 이제 아마 아침마다 탁발하고 수행하고 이런데 완전히 현실하고 격리되어 있는 네. 그런 수행할 때 가장 행복했던 시대. 1년을 와카 출입하지 않고 수행을 했으니까. 완전히 옛날로 돌아간. 네. 그런 시절. 30여 년 전에도 그랬는데, 그런, 남방 스님들 보면은 시간을 초월한 그런 느낌이 오죠. 뭐 전생의 스님도 그쪽에 또 살았는지도 알 수 없고. 그 자비순사 탱화에는 조사탱에는 글로벌 스님들 다 모셔놨잖아. 그러니까 내가 중국 가고 남방에 미얀마 가고 티베트 가고 뭐 이렇게 다 둘러봤기 때문에 스님들은 뭐 네,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여기도 좀 그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마 스님들이 많이 이제 있고 수행하는 모습 보고 이러면 외국인들도 오면 아마 그런 착각을 하지 않을까? 시공이 딱 멎혀버리는. 요번에 스님이 저희들 대중에게 보시하신 리사단 참 잘 사용했습니다. 네. 리사단을 깔고 그 위에 앉는 순간 뭔가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었어요. 예. 이사단이 있어서 그 니사다는 이제 다 쓰는데 티베트 스님들 꼭 갖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쓰는 게 이제 모습 좋고 그냥 앉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같은 차죠. 뭐 만져보기는 좀 하셨나? 탑 같은 거 이렇게. 초전 법륜지 있는 사르나트에 가서 이 탑들이야 만져보고. 기도를 거의 1시간 정도씩 그 시장에 소모됐거든요. 그러고 나면 막 그 개인 시간 가질 시간이 없었어요. 이동하는 그거 해버리고 그래서 기원정사가 거기 하루 이내 더 묵은 통에 거기서 3번이나 다시 재방문했던 거죠. 다른 데서는 이제 한번 지나면 끝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2시간, 그렇지 않으면 1시간 정도. 그 아주 편안한 곳이에요, 거기는. 너무나 이렇게 평화롭. 나는 제일 좋은 것이 사르나트의 조전 법륜지 그 탑 앞에서 명상하는 게 좋았어요. 그 조금 가면은 그 뭐야 전통 라시를 먹을 수 있대. 라시는 먹어보셨어? 요구르트. 근데 라시가 그 아주 더울 때 그 찬 음식이어가지고 저희가 바라나시에서 좀 먹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가이드가 안 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안 했습니다. 대신에 호텔 공양이다 보니까 플레인 커드요. 플레인 요구르트 잘 먹고 짜이도 마살라 짜이도 매번 잘 먹고 했습니다. 또 여행 중에 또 가장 유익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야 출신의 현지 인도인 한국 요리사, 인도인 한국 요리사가 있어서 그 한국 음식들이 매번 나와서 아마 대중들이 덜 지쳤지 않나 생각이. 그건 이제 아주 중요한데 2022년도에 내가 거기 쿰브 히말라야 갔을 때는 현지 음식을 먹었거든요. 체력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원래 1월 달에 갔을 때는 요리사를 하고 같이 이제 한국 음식을 먹으니까 훨씬 체력적으로 좋더라. 그래서 이게 역시 한국 사람 한국 음식 먹어야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특히 히말라야 같은 데 가려면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지 음식 안 맞는 걸 억지 먹으면 탈도 나지만 기운도 떨어지고 그러죠.
그런 건 잘 하셨네. 그 요리사가 국을 얼마나 맛있게 끓여주는지. 국이 아주 최고였어요. 뭐 네. 미역국, 북엇국, 된장국, 무국국. 김치찌개. 한국 음식이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다들 네. 잘 몰랐어요. 이 한국 음식 모두를 버티게 한 게 사실은 한국 음식입니다. 숙소도 아니고 잘하셨어. 물도 아니고. 네, 더 빼도 괜찮습니다. 저기 저 연기불자 같은 경우는 가부좌를 조금 오래전부터 하긴 했는데 약하게 하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거기 가가지고 좀 체험 같은 걸 좀 한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연기불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열감이 생겨 어쩌고 했다는 거. 몸에서 이제 딱딱한 기운이 이렇게 아랫배에서 좀 이렇게 많이 가슴 쪽으로 퍼지는 그런 경험도 했고, 사이탑에서는 이렇게 머리 정수리에서 참 누가 이렇게 부처님이 누르시는지 막 꽉 누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계속 웅거리더라고요, 한참. 뭐 정수리 묵직한 뭐 그런 현상이 생기면은 그 경환이 올 징조 조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나중에 이제 실제 수행하다가 백회가 열리면은 바로 경환이지. 중요한 거는 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이래 무릎 위에 이래 올리면은 이게 집중도가 떨어져 버린다. 이게 둘이 합쳐야 돼요. 이래 된가 이래 이게 해보면 알아. 이래 있다가 이래 하면 바로 이쪽에 기운이 이렇게 모인다 하는 거야. 기운이 모이는 거는 이제 한 대상에 집중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기운이. 그래서 이게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은 되게 기운이 없는 사람들이. 그 노인불수야. 노인이 되면은 집중하기 어려운 거죠. 이 바람 요소가 망상을 의식에 영향을 주고 망상을 일으키지만은 또 한편은 한 대상에 집중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람 요소를 타고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 요소가 약해지면은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계 정인을 이제 하고 이러는데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마침만 니까에 보면 혀를 입천장에 붙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그냥 대성불교에서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마침만 니까에 나오더라고. 깜짝 놀래. 혀를 입천장에 붙이라. 살과자는 또 누가 가져온 거야? 온선스님. 원장스님이 주셨고 원장스님이 들고 오셨고. 제 차입니다. 차차예요. 그래서 맛이 좀 다르네. 이건 아니죠. 저 차가 제 차입니다. 차에 그렇죠. 그 주문한 차가 왔는데 차를 마셔보니까
확실히 어깨까지 완전히 이완이 돼요. 야, 차 맛은 잘 모르겠고 차가 좋은 건 확실히 주문한 사람 가져가시. 그분이 그거 말하는 아, 네. 그 한풍제로 동네. 동흥호. 네. 요즘에 저희 여행사를 통해서 이번 9박 10일 여행을 했는데 5성급 호텔이라고 해요. 호텔이 너무 좋습니다. 숙소가 참 좋습니다.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그럼 도로가 좋아져서 그런가? 그렇죠. 그래 좋은 호텔을 먹을 수 있는. 예, 도로도 좋아지고. 도로 좋아지고. 근데도 역주행 같은 거가 있어가지고 그 가고 있는데 앞에서 막 툭툭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 있어가지고 앞에 앉았을 때 많이 놀라고요. 심장이 벌컥 멈추는 것 같거나 스트레스 받고 또 차는 속도를 제대로 못 내고 대신에 이제 사고가 안 나게 되었습니다. 인도에는 인도가 없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인도에 인도가 없다는 말은 인도는 사람만 다녀야 되는데 차도에도 차만 다녀야 되는데 인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네. 그래도 돼. 인도에는 인도가 없네.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이렇게 국어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루 이틀 느끼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해결이 안 되는 게 카스트 제도 때문에 네. 평생 그렇게 이제 거지로 빌어먹을 운명을 타놨다고 생각하고 그런 종족이 불가촉 천민들이거든요. 불가촉 천민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은 힌두교를 버리고 불교를 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주도하신 분이 암비드카라예요. 그 암비드카라가 불가촉 천민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인도 법률을 전부 다 제정하신 분인데 그 자기 어떤 그 힌두교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자기 종족들이 이게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 과감하게 개종을 하고 한번 그 개종 대회를 열면은 50만 명씩 한 50만 명에서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암비드카르 불교가 남아 있어요.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 만물평등, 만민평등, 모든 평등을 얘기하기 때문에 힌두교는 평등이 아니에요. 예. 카스트 제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네들은 그 다른 직업을 안 가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법이에요. 굉장히 특이했던 것은 소매치기라든가 누가 물건을 훔쳐가거나 또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또는 그런 요소들이 없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그냥 막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고 하는데도 그런 위협은 없다는 게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냥 국어라는 거 그게 불편했을 뿐이지 그 다니는 데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자기 직업이에요,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불가촉 천민이 이 사찰에 가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자를 한 3일 정도 계속 물로 씻어내고 난리야. 그러니까 이 불가촉 처음 믿는 사찰이도 뭔가 안타까운 것이. 네, 처음에 그게 특징입니다. 왜 그러시는구나. 이 차는 맛있네. 이제 황도 생차 여기. 아, 황도구나. 어쩐지 맛이 좋다. 예, 열감도 좋습니다. 더 뜨겁게 제가 식어서 오니까 더 뜨겁게 먹어주겠습니다. 그 저기 선방에 아침에 불이 켜져 있던데 누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선방에? 저기 밑에. 아, 저 밑에 보리 선언에 네네. 예, 한 사람 전기나고. 네. 그럼 저다 오늘부터 가서 해도 괜찮아요. 그럼요. 네. 한 분이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수행하겠다고. 6박 7일도 했고 6박 7일 중에서 한 분은 쿤달리니가 각성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참여했는데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쿤달리니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혜가 개발이 안 된다. 6박 7일 동안 있으면서 전부 다 아무 한 것이 없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지혜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쿤달리니는 일상생활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존재의 근원을 깨뜨려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이제 여름이 그래도 또 왔어. 왔는데 이제 작심하고 이제 무상고 무화를 이제 보려고 노력을 했고 성과가 있었어.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지혜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수행자들이 현상만 쳐다보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여기에 참 놀라운 거는 고성제를 확실하게 고성제에 대한 지혜가 생물이 이제 나타났어. 두 사람이나. 그래서 이게 이제 불만족스러움이 뭔지를 우리는 그냥 무상고, 무아, 괴로움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적어요. 그런 분이 나타납니다. 현상은 만족스러운 게 아니다. 불완전하다. 바로 적어요. 자기가 그거를 보고 적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 참.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불자들은 대충 흘렁흘렁하고 그런 사람 가르쳐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다 생각해요. 그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나도 언젠가는 다 소멸해서 소멸의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내 본물 일호도 이렇게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글을 적었나. 그 본물 1호가 뭐냐면 자기 자식들이래. 결국 죽으면 흔적도 없다 이게요. 얘기하지만 그런 걸 분명하게 몸에서 일어나고 나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을 하고는 그렇게 딱 적어요. 얘기하죠. 그게 이제 불만족스러운 고의 괴로움에 대한 지혜예요. 그게.
6박 7일 이렇게 이제 중에서 또 한 사람이 왔는데 멍 때리기를 열심히 하던 사람. 그런데 물어봤어. 왜 하려 하는 이 수행하러 왔느냐 이러니까 멍 때리기를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건망지에 생긴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멍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니까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찾아보고 그건 때때로 앉아있으면 샷디를 해야 되는데 때때로 멍한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지만 잘 왔다 그랬어요. 그거 아주 위험하거든요. 이제 두 번째인데 그 사람이 그 앞에 사람도 한 5년 동안 멍 때리게 한 사람 왔는데 그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삿대 명상의 특징은 샷디가 없는 거예요. 샷디는 인식수단이 없는 거는 거의 삿대 명상으로 갈 가능성이 99.99%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지금 멍 때리게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게 그게 명상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문제는 심각하다 생각하는 거죠. 막 자기들이 뭔가를 하다가 뭔가 효과가 조금 있으면은 그게 삿대든 어쨌든 간에 그것이 어떤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파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또 한 갈래가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효과가 있으면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는 생각 안 해요. 네. 아주 그 위험한데 맞는 얘기입니다. 멍 때리기 명상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있죠. 어, 많이 있을 거라고. 방법이 간단하고 멍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거보다 쉬운 게 없죠. 예. 멍들이 대회도 하는데 그것도 TV 나오잖아. 네, 오래됐습니다. 이거 미치는 거야 그게. 처음 접근은 좋겠네, 예수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주 편안하니까. 네. 편안하지만은 이제 판단 능력이 이제 예. 없어지고 자꾸 멍한 거는 자 잊어버리는 거거든. 이게 무명의 모습인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 되면은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가능성, 판단해야 될 때 판단을 못하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기억을 못한다 이러면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 위험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느끼는 명상도 거의 한 80% 느끼기만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샷디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6박 7일, 아니, 2박 3일 동안 참명상 하는데, 그 샷디가 뭔지 모르고, 알아차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명상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잘 모르고. 그래서 기에 명상이 좋다는 말만 듣고, 바른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 난 그랬지. 맛있네. 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떤 느낌 같은 거 없었는데
굉장히 안정돼. 이렇게 대기가 꽉 찬 느낌. 그러니까는 안정돼 있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건 없는데 아. 이렇게 느껴보면 그냥 안정돼 꽉 찬 어떤 그런 거. 공기가 마치 밀도가 이렇게 그 명상은 느낌을 아는 것, 느낌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명상이 시작. 느낌을 알아야 할 대상이지 인식부터는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꽉 차 있다 이러면 꽉 차 있다는 걸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게 중요하지. 그 손원장 스님, 저희가 이번에 인도에서 성지 순례하는데 스님께서는 사르나트 다메크 그 탑 초전 법문지 그 탑에서 명상할 때 좋으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다메크 탑뿐만 아니고 백악사, 보드가야 백악사라든지 구원점사라든지 또 그 마지막 델리 박물관에서 부처님 뼈살이 챙겨냈던 곳이라든지 또 당신 열반했던 그 열반당 있는 코시나가라라든지 화장했던 곳이라든지 가면 다른 생각이 안 들고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면서 그 굉장히 빠른 시간에 고요해지고 대상에 집중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했습니다. 그건 이제 성지니까. 너무나 당연한데. 예, 너무 당연한데 부처님이 이제 계셨던 곳이고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 가지고 그만큼 잡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실제적으로는 내가 뭐 그냥 듣기만 하던 것이 실제 그 장소에 갔을 때 시간을 초월하는 부처님 당시 그리고 이제 성지는 뭐 좀 남다른 데가 좀 있어.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할까. 그 네팔의 어느 사찰에 그 미국인 교수가 2명이 갔어. 그림 뭐 한 달 정도 머물렀는데 안식년이 돼서 이제 간 거야. 그래 한 달 좀 살다가 이제 출발 떠났어. 한 달 떠나가지고 얼마 있어 다시 거절 다시 들어가는 거야. 세상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한 달 동안 살 때 기분이 좋고 잡생각이 별로 안 일어나고 너무 고요하고 그러다 그냥 명상을 즐기고 이랬는데 그 절을 떠나서 얼마 있어서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야. 얘기하자. 그래서 2 교수가 얘기해 이상하다. 우리 그래 절에 있을 때는 별 잡생각도 없었는데 어찌 해가지고 이 절에 나오자마자 이 잡생각이 많이 들지. 거기에 뭐가 있나? 그래서 관심을 갖고 다시 그 절에 간 거야. 그래서 그 2 교수 그 어느 글에 그런 얘기. 거기에 깨달은 선지식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는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처녀가 열심히 그 이목구하고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옛날이니까 시집을 간 거야. 시집을 갔는데 놀랍게도 그 집안에는 4대가 같이 살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잡음 하나 없고 싸움이 일어난 일이 없는 거예요. 얘기하지만 어느 큰 스님 법문에 그걸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깨달은 할머니가 깨달은 할머니가 있으니까 집안이 평안하고 잡생각이 없고 그래 자손이 번창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비슷한 얘기 정화스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대만에 어느 해상에 한 3개월 정도 있었대요. 거기에는 유명한 그 선지식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그게 아마 백운선사라 내가 듣기로. 이 스님이 얼만큼 대단한가 하면 강의하다가 칠판에 뭐 쓰다가 딱 멈춰고는 자기 제자를 불러가지고 너 빨리 어느 병원에 빨리 가고 보내는 거야. 너 5분 정도에서 전화가 딱 온 거야. 당신 상자가 그 산부일보로 국토순례를 하다가 산부일보를 하다가 교통사고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근데 이 스님은 칠판에 글을 쓰다 딱 멈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기 제자가 교통사고 나는 보고 있었던 거야. 이야기하자면. 근데 이 스님은 어떤 정도냐 하면 그 전에 문문관이 있어요. 문문관이 있는데 어느 날 노스님이 전화기를 듣더니만 문문관에 들어있는 상자를 이 야단을처럼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그 이 스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 벌써 천안이 열려 있고 이러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하고 전에 오는 거예요. 그 정화스님이 왔을 때한테 얘기해 준 얘기예요. 심지어는 분신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신. 어느 사람이 찾아왔는데 노스님 찾아온 이유가 뭐냐? 이러니 자기가 이 삶에 대해서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목매다 딱 하는데 갑자기 노스님 탁 나타나더니 막 얘기를 하대. 당시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더니. 그래서 자살 미수에 그친 거예요. 그러다가 빡 사라져버렸어, 스님이. 아니, 갑자기 나타나, 갑자기 이야기해주고 사라져버리니까 얼마나 놀라게 해줬어. 그래서 국토를 전체 사사히 뒤져가 절로 찾아가는 얘기. 그런 선지식이 있다는 게 깜짝 놀랐어. 우리 뭐 성문대사니 또는 인순법사니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심지어는 이제 이게 수간도 있어, 수간. 물을 부어놓고 촥 주시한 물이 이렇게 쫙 흘러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산은 그게 재미있어가지고 날마다 그래 하니까 이 수행이 진전이 있을 리가 없는 거지. 그래 그걸 가르치는 제자가 와가지고 그 사님 그 수행을 하셔야지. 그 재미삼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몇 번 이야기해도 그 산은 돈도 많은데 너무 재밌어. 날마다 집중해가 물 흘러내리 이런 것만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정말 노스님이 탁 나타나더니 아니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시지요. 수행을 하지 않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손을 탁 엎고 딱 떼고 사라져 버렸는데 그 다음 아무 수간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얘기지. 신비한 이야기인데 참 분신까지 놔둘 정도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아마 입적하셨겠죠 지금. 네. 그래서 그 정화스님 이야기는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 선지식 밑에서 3개월 동안 그 자리에 살면서 잡생각이 거의 안 일어났대. 너무 평안하고 좋았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부처님이 머물렀던 장소도 그런 기운이 아주 남아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차 예, 맛이 달라져 버렸다. 네, 차가 예. 이거 다른 거죠? 딴 차입니다. 아까 그 차 드셨습니다. 딴 차. 열반당에서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합성을 하다가 이제 눈물이 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 눈물이 나지? 아무 원인은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런 에너지들이 모여서 감옥에 의한 몰라 나도 저게 그 바라나시 사르나떼 조선 법년 그 탑에다 졸었다 안에 눈물이 나더라고. 네. 네. 그리고 저기 부타가야 대탑 있는 데는 그 보리수 아래 새벽에 가서 명상하니 너무 좋더라고. 저도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좀 넘게 앉아 있었는데 뭐 뒤에 태국 그 불자들하고 있고 막 정말 그런 막 이렇게 보니까 하는데도 별 상관없이 그런 것들 다 인식하면서 네.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금방 시간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명당이야. 거기 그 이렇게 사각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 바깥쪽에도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거기는 어떤가요? 탁 나간 순간 온도차가 확 나는 거예요. 그거 차디 찬 거예요. 그래갖고 얼른 안쪽으로 돌아버렸죠. 아 여기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 안쪽으로만 그 기운이 이렇게 팽창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다들 좋은 경험했네. 그럼 나란다 대학은 가셨어요? 아니요, 그쪽은 방문 안 했고 왕사성 라지기르만 하고 에살리 날란다는 건너뛰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드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 그거 버려버리고. 라자가의 그 앞에 영치산 네, 영축산 제일 먼저 갔습니다. 가셨어요? 네, 아무튼 거기에 법화경을 설했고 반야경을 설했던 곳인데 장소 조그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작은 장소에 그렇게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법문을 들었느냐 하는 얘기가 있다. 아무리 뭐 앉아봐도 뭐 20명, 30명 앉을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게 얘기해. 장소는 작지만 대중들이 호공에 앉아가지고 호공 중에 앉아가지고 또 법문을 이렇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바닥에 앉고 수많은 보살이라든지 능력 된 일은 다 호공에 앉아가지고 법문 듣고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코끼리 냉장고에 넣기 이야기. 에? 코끼리 냉장고에 넣기. 이게 관념일 수도 있고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절대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이야기는 겨자씨 수미산을 집어넣는 것 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겨자씨 속에 수미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가능한 이론을 여러분들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말 그대로 우리 스님 쓰는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냥 너무 어떻게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해라. 예. 근데 어떻게라는 것이 걸려버리면 어. 뭔가 정보나 뭐가 와야 되는데 그걸 말한다고 해서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념상 통념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알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금방 알죠. 얘기하자면 요즘 이제 과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해결돼요. 예,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를 쪼개는 시대잖아요. 쪼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거대 입자 가속기 속에다가 원자를 충돌지가 중선자, 양성자, 크고 힉스까지 나왔는데 힉스도 찰나지간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세계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끝을 만나는 것은 무한의 세계입니다. 끝은 무한의 세계를 만나게 돼. 그러니까 뭐 수미산만 들어가겠어? 무한의 세계예요. 그렇죠? 이게 보이는 세계가 환경과 같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구를 갖다가 웅축시키면 원자의 핵만큼 작게 웅축시킬 수 있다고 하죠. 지구를 갖다가. 네. 뭐 블랙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든지 겨자씨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존재의 끝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 세계는 얼마든지 뭐 수미산만 들어가겠어요. 겨자씨 속에 지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가능한 얘기죠. 일미진 속에 시방을 머금고 있다는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하원경에 보면은 그 연꽃에 연꽃 봉우리에 연잎 하나에 무한의 세계가 있다고. 예. 향수회가 있고 산이 있고 그 수많은 중생들이 사는데 그 속에 그러니까 이게 요만한 크기 속에 안에 또 세계가 있고 그 안에 또 세계가 있고 그 안에 또 세계가 있다. 그 무한이야. 네. 아이 그 무한이라 그러면 수미산은 뭐 들어가고도 남지 뭐. 프랙탈 이론이라고 그거 있어요. 프랙탈. 예. 계속 같은 것이 그러니까 예. 작아져도 그 모양이고 커져도 그 모양이고 계속 그것이 이렇게 중첩돼서 있는 모습. 그런 세계에 살고 그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부처님의 털구멍 속에 좀 살고 있는지도 몰라. 부처님 털구멍 속에 우주를 펼쳐져 있는 그 속에 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은 사례는 한 건도 없죠. 보고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이 초창기에 이게 맛있다고 우리가 산데 요즘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이 정도는 그들도 보지도 않겠다. 그렇습니까? 이 차가 이상합니다. 예. 이 후감이 아주 초창기에 산처럼. 우리가 성장하면서 계속 배우고 학습하고 하는 것들이 소위 말하면 이렇게 설명된 이름 붙여진 그런 것들인데 왜 그런 것이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가, 왜 그렇게 규정을 지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사유하고 그 원인들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치 합당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해야 됐던 이유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방금 그 겨자씨가 수미산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그런 우리
속된 인간의 관념을 벗어나 있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성찰이 안 되면 계속 자기 관념에 부딪혀서 그걸 이해 못하지 않을까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언어를 인식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언어는 인식 대상이 아니라 인식 수단이 돼야 되는데 인식 대상이 되니까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언어의 특징이 대상을 고정시키고 분리시키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게 하는 게 언어의 특징이에요. 근데 언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도리어 언어를 매개로 해가지고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 게 선이에요. 그래서 선은 언구를 통해서 적각 깨닫는 걸 주장하잖아요. 도노법을 주장하는데 그 언어 속에는 언어를 초월한 진여가 들어가 있는 거지. 본래 면목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진여의 뜻을 품고 있는 언구를 들으면 그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적각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진여를 얘기해도 반응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응 없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번뇌에 이게 휩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여가 공과 불공을 얘기하는데 그게 궁극적인 것. 그 궁극적인 것을 되게 이제 교학계에도 동교라 그래요. 동교. 정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가르침은 단계가 없는 거예요. 단계가. 그래서 그런 용어를 딱 들으면 바로 깨달음이 탁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 그럼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물이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딱 들으면 그 안에 진여가 들어가 있다고. 걸리지 않는다 하는 거는 마음이 과거로도 가지 않고 미래도 안 가야 되거든.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머물지 않을 수 없어요. 세계 산무예요, 이게. 이 조조 무자와 똑같다고 이제 그 서장에 보면 대선사가 이 얘기를 하는데 건물이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가는 그 말 딱 들으면 그 속에 그 진여를 파악하는 사람은 진여를 파악을 하는 순간 마음에 번뇌가 없이 깨달음에 와야 되는 거야.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우리는 그 붙들고 수행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가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똥 묻은 마른 막대기 이랬어요. 별 볼일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막 그 부처를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이 그 뭐랄까 대단하잖아요.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고 최고의 경지가 부처인데 똥 묻은 마른 막대기 완전한 환상을 깨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그 엉구가 그 엉구를 통해서 그 엉구 속에 그런 심한 이치 진여가 들어있다 하는 걸 알면은 준비된 자는 들으면 바로 깨달으면 없지. 들어도 못 깨달으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히말라야 1월 달에 가시죠, 스님? 1월 3일 날. 1월, 빨리 가시는 한 달 남았네. 그 스님 가시는 그 수행 관련된 히말라야 그 여행은 여행사하고 상관없죠, 스님? 현지인들하고 봐서 조인트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여행사의 가이드가 없이 예. 스님이 이렇게 이끌어서 하는 아니 이제 현지 가이드가 있어요. 현지 여행사가 바로. 그건 이제
우리나라 여행사를 통하면은 이게 좀 들잖아. 그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내가 추진하는 건 아니고 고독 의사가 추진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는 목적은 한 가지. 산이 좋아서 갈 수는 없어요. 산이 좋아서 가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는 수행이 좋아서 가는. 그래서 이제 명목상 2급, 1급 지도자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는 겁니다. 그 2급 과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2급 자격이 있는 사람은 1급 자격도 딸 수 있는 거고 1급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지도자 자격을 딸 수 있는 거고 딱 100시간이에요. 20일간 100시간입니다. 그래서 100시간 날마다 이제 먹고 자는 거 빼고 다 걸어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는 수행만 하지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에는 거기에 트레킹 오는 사람도 매우 적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날씨도 이제 춥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면은 수행밖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잠자러 침낭 속에 들어앉아서 뭐 하겠어요? 수행하는 거죠. 앉아가지고. 롯지라는 게 너무 흐름하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판자촌이 판자촌. 옛날처럼 판자집이야. 텐트에서 주무신 게 아니고요. 예, 판자집이야. 롯지가 숙소나 여관인데 판잣집의 롯지라는 거예요. 그쪽 환경이 그래요. 특히 산악지대. 예. 그래서 옷을 다 입고 양말을 다 신고 신발까지 신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수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21일 동안 수행만 한다고 생각하면 멋지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험지에 가서 수행을 해야만 뭔가 깨달음이 생기지 않을까? 예, 그런 거죠. 이래 생각하면 돼. 이게 살 뺄라 그러면 한 3개월 이상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며 빼잖아. 돈을 바쳐가면서 살 빼잖아. 네. 그런 걸 10kg 뺀다. 3개월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 그 돈으로 히말라야 가서 한번 갔다 오면 살은 그냥 5kg, 10kg 그냥 빠지는 거예요. 수행도 하고 이국도 경기 구경도 하고 그죠? 그럼 살도 빠지고 같은 돈인데 여기 살 뺄 사람이 있으니까 내년에 가보자. 돈을 열심히 모아. 아이 불원 스님은 살 안 빠진 것 같네. 네, 살이 안 빠져. 아이 그 성지순례 가면 막 살이 쫙쫙 빠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름이 부른 살이 부른 상태로 아니, 또 왔습니다. 아니 피로 부어갖고 왔죠. 피 노독으로. 스님 살 안 빠지신 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생각을 해봐도. 아니 이번 성지순례는 식단이 너무 좋아서 살이 찌던데요. 다들 쪄갖고 왔어. 살은 찌지만은 원감 스님은 찔려개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비선사는 공부하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사방에 산을 둘러싸여 가지고 기운이 빠지지 않잖아? 그러면 피곤하지도 않고 그래서 수행하기 딱 좋고 공부하기 좋은 장소예요. 내게는.
그 문강 스님 그 보니까 법문 들어보니까 풍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 그럴듯하더라고. 예. 이치에 맞는 것 같아. 풍수를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이제 서장에도 보면은 5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했거든. 깨달음 얻는데 그게 이제 토지연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연. 제일 먼저. 예. 그러니까 장소가 참 중요하다는. 도반이 있어야 되고 선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단월 신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 이제 도의 인연이 도연이라고 있어 인연이 있어야 된다고 이랬는데 뭐 토지연을 제일 먼저 들은 거 보니까 이 수행할 장소가 갖춰져야만 다른 것도 갖춰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도 읽히기는 해요. 그래 여러분들도 다 성지순례 가마 거기는 중림정상 가보셨어? 네. 네, 왕사성에서. 예. 절이 잠깐만 하죠. 네, 그런데 저희들 오래전에, 저는 오랜 세월 전에 한 20몇 년 전에 갔는데 공원화돼 있더라고요, 아주. 그리고 중림정사에 부처님 모셔져 가지고 건물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 명상하고 공원이 넓더라고요. 아주 이쁘게 돼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보면 장소가 다 좋아요. 우리나라 뭐 풍수를 따진다 하더라도 옛날에도 다 그걸 최적지 수행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몰색해서 사찰을 세우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로 좋은 곳은 어딨나? 최고로 좋은 건 거기라네. 오대산이 제일 좋은 곳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최고로 좋은지 찾아봤더니 오대산이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오대산이 제일 좋고 월정사, 정멸보궁 이런 데는 천한 명당이랍니다. 구차는 무슨 차인데 그렇게? 제일 처음에 상해돌차를 해놔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서. 네네. 차가 많으니까 다양하게 맛있어요. 예, 차가 정말 많았어요. 그치? 공수를 안 해도 이 안에서 맛있어요. 여기 청차는 소를 좀 내리 깎고 이 선생님, 여기. 편안하게 소고 여기 있어. 몸을 데피고 겨울에 어울리는 차가 숙차예요. 사실 숙차 또는 오래된 청차 또는 그 스님이 잘 말씀하시는데 장차라고 하셨나 스님이 천연차 이런 흑차 계통 겨울에 어울리는 따뜻하게 몸을 데펴주고 땀이 나게 하는 차가 부드러워. 상해 돌차인데 계속 나옵니다. 이거. 예.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상해 돌차도 그렇고 라싸 돌차를 마셔서 말려서 그것만 따로 모은다고요. 그래서 낮에 팔팔 끓여갖고 마신다고. 그 신 교수는 그것만 저기 노차도 먹고 난 모아둔 거 그거 가져가. 스님한테 들었나 봐요. 신상원 교수. 네. 우리나라 유일한 역경사 끊임없이 번역했는 사람이 역경사야. 본인 속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재선 박사도 그것도 역경사지. 네. 역경사의 전통이 있다는 건 참 좋은
몇 번 가까이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참 그렇게 살기도 참 쉽지 않아. 그렇지. 역경사. 이제 일어나 그래야 될 때가 이거 마실까요? 천천히. 네, 사이돌차. 드시면 합니다. 인도 여행하는데 다들 첫날부터 목이 칼칼해지고요. 그다음에 감기 기운이 다들 있어가지고 버스 안에서도 막 기침이 여기저기서 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몸살 나고 어느 정도 다들 가볍게 몸살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감로차 마시기를 해야 돼. 예, 상상으로 차를 마시면서 시냇물 흐르듯이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면은 목이 좋아져요. 그 만나솔로 트레킹 명상하러 갔을 때 달람살라는 지명에서 3명이 벌써 목소리가 안 나면 목이 통증이 와요. 그래서 그다 저녁에 이제 감로차 마시기 가르쳐주고 그날 새벽부터 이제 감로차 마시기를 걸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5,100m 정상에 딱 왔을 때 목 통증이 다 사려 목소리 다 되도록. 그래 이게 일상생활 상상으로 차를 마시면서 하는데 목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시냇물 흐르듯이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우리 여기에 대거사는 그 저기 뭐야 몸살 나고 얘기하자면 이 더위 먹고 이렇게 이제 몸이 완전히 이제 망가졌는데 감로초 마시기 딱 20분 만에 몸이 완전히 회복. 그러니까 효과 큽니다. 감기 증상 있는 사람은 상상으로 차를 마셔. 계속 이렇게 물 흘러들어가면서 몸물이 흡수되는 상상해야 돼.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냥 흡수하게 하면 안 되고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고 시냇물 흐르듯이 그래야만에 자율신경계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잘못하면 기공하는 사람이 기공에 빠져서 기공병이 들리는 것은 자율신경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이 그런 이제 비유적인 관상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게 없어요. 한 20분 정도만 계속하면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거든. 더 좋은 방법 의식을 발가락에 두고 하면은 더 좋고. 그럼 몸이 완전히 일신돼 버려. 한번 해보면 갔다 왔으니까 인도가 뭐 공기도 안 좋고 환경이 바뀌니까 칼칼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스리랑카에 갔을 때도 스님들하고 성지순례에 갔는데 벌써 날씨 더워가지고 더위 먹어가지고 버스 타면 전부 다 퍼져버렸. 그래서 이제 감로차 마시기 참명상을 한 5분 정도 다 의식이 깨어나가지고 번쩍 이게 뭐냐 그거로 인해서 비구니 차이네들이 여기 명상하러 왔잖아요. 연수도 하고 참명상. 그래 그게 굉장히 사실적인 방법이에요. 이 수행법은. 현실적으로는 생강차를 마시고요. 죽염을 먹어서 먹기도 하고 죽염 덩어리 된 거 깨가지고 먹기도 하고 또 코로 죽염수를 마셔가지고 입으로 뱉는 방법도 하고 또 따뜻한 물에다가 음양수를 만들어가지고 따뜻한 물 넣고 찬물 넣어서 음양수를 차 대신에 마셔서 그걸 좀 치유하고 그리고 비타민C를 과용량으로 1000ml나 2000ml 먹어서 또 치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음식이
그 면역력을 좀 지켜내는데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예. 이런 것들 우리는 썼는데 스님 계셨으면 아마 그걸 좀 알려줬을 버스 타고 가면서 할 감로관토, 감로수관토. 내년에 저기 5월 달에 수미산 갈 거거든요. 수미산 가는데 그래서 2박 3일 이제 걷기 경선을 해야 돼. 거기서도 2박 3일 순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나사에 비행기로 도착하면은 고산병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버스 타자마자 이제 그거 시켜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그 이제 도노신보살이 7명이 스님 4분, 보살 3명 해가지고 나사에 비행기를 도착했는데 6명이 전부 다 고산병이 바로 온 거야. 그럼 도노심이 전부 다 그걸 물건을 챙기고 전부 다 했는데 물어보니 당신은 왜 아무렇지도 않느냐. 그러니까 그랬대. 2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 아무 할 일 없잖아. 앉아 자비수관을 한 거예요. 자비수관하고 내리니까 고산병이 없는 얘기하자. 그건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명상이 그런 데서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 그 산소 포화도라는 게 있어요. 보통 한 60도 정도 되면은 희청거리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70도 넘어가면 괜찮은데, 명상을 하면은 산소 포화도가 한 10%에서 20% 확 늘어나요. 그럼 고산병이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산소 포화도를 이렇게 측정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명상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해보시기를. 선생님 잘 마셨습니다.